사진, 꿈, 몸도 운동, 꿈과 현실의 경계, 예술로 공유도 운동, 안간 의식에 대한 철학적 관점. 강도형 교수가 심리학, 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홍윤선을 만나서 서로 꿈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몽이도원도 역시 꿈을 그린 거고, 꿈이란 뭐 누구나 꾸는 거고, 이 꿈과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 현실은 수많은 원인과 결과요, 그것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상황이죠. 꿈은 마치 영화처럼 좀 밑도 끝도 없는 하나의 한 편에 그냥 녹여내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도 않고 왜 갑자기 이런 꿈을 내가 꾸지? 뭐 등 아니면은 그 꿈의 시작과 끝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적인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기도 하죠. 꿈이라는 게 어떤 꿈은 되게 긴 이야기인데 한 시간 안에 그냥 그 꿈을 다 꾼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꿈은 밤새 꿨는데 뭐 시시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마라토너가 중간에 42.195km를 달리다가 5km를 건너뛸 수는 없는 거죠. 꼬박꼬박 자기 발로 채워야 되니까. 그게 현실인 거고. 그렇죠.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된 의식에 관한 질문. 꿈은 그저 무작위적 그 이미지의 나열일까? 아니면 인간 의식의 또 다른 형태일까? 의식이라고 봅니다. 이미지보다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도 언어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 뭐 소설, AI로 만든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언어적인 수사가 있는 거죠. 그건 약간 의식적인. 단순한 이미지의 나열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모션 픽처라는 것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이미지의 연속성이지만 결국 그 연속성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2D에서 3D로 가면 그 공간으로 넘어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2D의 이미지를 공간으로 넘기는 이게 사실 공간이 아니고 평면의 3D인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어쨌든 차이가 있다. 심리학자 홍 선생과 원래는 장도영인데 어쨌든 내 발음이 좀 나빠서 전도영 교수의 대화, 현실인과 일과 꿈의 상징성을 말한다. 한국어로 하시면 전도영이 됐을 텐데 영어로 하다 보니 전도영이 됩니다. 두세 개의 문법, 현실 논리와 품위 상징, 시간, 연결성, 구성 요소. 어, 현실은 선형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명확한 흐름이 있고 이것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Everybody. 태어나서 죽고 끝. 이렇게 됩니다. 꿈, 비논리적, 순간적인 시공간의 전환이다. 꿈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의식적인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꿈이라는 거는 잠을 자야만 꿀 수 있는 거죠. 꿈은 손발이 꾸는 게 아니죠. 우리 뇌에서, 머릿속에서 그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아마 꿈과 눈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서 보는 이미지를 그 뇌를 뒤집는 거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거를 인지를 하는 것도 뇌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인지하는 눈으로 본 걸 이렇게 인지하는 얘가 지금 뭐다 이게 무슨 물병이다라는 거를 내가 눈으로 봤는데 이게 그거를 인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내 뇌인데 그 뇌의 어느 부분이 똑같이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뇌가 좀 복잡하니까 꿈 논리보다는 강렬한 감정이 지배하고 마음속에 상영되는 영화 같은 것이다. 마음속에 상영되는 영화가 꿈이다. 괜찮네요. 현실은 무수히 교차하는 타인들의 역사와 실체다. 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뭐 혼자서 살아가는 현실이겠지만 자연인처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막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타인들이 서로 교차하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조선시대 몽도운동의 히스토리를 내가 탐구하면서 소설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거는 뭐 그 역사와 공부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활동에 관한 거죠. 취미일 수도 있고 활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것도 현실 세계에서. 그 무의식의 아키텍처, 꿈은 어떻게 직조되는가? 기억, 두려움, 희망, 상상력 등이 믹스가 돼서 무의식의 재구성. 이게 믹스가 예를 들어서 희망만 가지고서 꿈이 나올 수도 있고, 상상력만 가지고서 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두려움을 가지고서 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두려움과 기억이 같이 하나가 되어 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상당히 요소가 마치 인그레디언트, 그 요리 재료, 요리 레시피처럼 꿈을 생산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꿈이 나온다. 남평대군의 꿈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몽유도원도를 꿈꿨다라는 거는 해피한 거죠. 희망, 상상력, 즐거움, 또 도원에 대한 것 등등,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 창의적인 거를 하나 이렇게 찾아내려고 했던 의지의 소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꿈은 단순한 파편이나 인간이 내면이 제조합해낸 상징적인 이야기다. 평대는 잊을 수 없는 밤, 복숭아꽃, 부딪히는 강물, 평화로운 선비, 신비로운 정자. 꿈에서 깬 후에 안평대군을 사로잡은 것은 강렬한 감동과 아련한 것. 안평대군이 안견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히 해줬다. 그리고 그 발문에 이제 박팽년하고 말 타고 이렇게 그 어디를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 복숭아꽃 강물이 있고 복숭아 도원이 나타나는 거기에 신숙주와 최왕이 맞이하고 있어서 넷이서 슬떡슬떡 잘 놀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발문에 들어있는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부분이고 사실 꿈은 찰나적이기도 한 것 같고 자기밖에 모르죠. 내가 이런 꿈 꿨어.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가 뭐 어땠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만약에 같이 본다면 그 얘기가 달라져요. 같이 똑같이 영화를 봤다. 그러면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뭐 왕과 사는 남자를 1,700만 명이 봤다는데 1,700만 명 중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50%만 돼도 850만은 어떠한 공감을 한 거죠. 그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700만 정도는 놀랐다. 하지만 그거는 찰나적인 거죠. 꿈처럼. 현실은 아니죠. 영화가 현실일 수는 없는 거죠. 일부 사람한테 현실일 수 있어요. 뭐 영화 대상을 탄 유해진이나 그걸 만들어낸 장항준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현실이겠죠. 하지만 관객도 엄청 감명을 받지 않는 이상, 영화를 매니아하는 이상은 원 오브 댐인 거죠. 하지만 기록적인 영화다. 또는 뭐 내가 그 본 영화 중에 감동받은 것 중에 손가락을 꼽는다 등으로 얘기할 수 있다. 영화와 꿈이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다. 현실은 좀 다르다. 꿈을 현실로 번역하는 장치.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체계화한다. 이 언어는 사실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AI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도 언어를 통해서 만든 거죠.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를 요약을 해서 미디어 오버뷰도 만들고, 오디오 오버뷰도 만들고, 슬라이드 덱도 만들고, 인포그래픽도 만드는 거죠.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꿈도 지 마음대로 꾸듯이 뭔가 원리는 있겠지만 그게 모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뭐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언어로 지금도 마찬가지.
또한 AI, 내가 이렇게 영어로 처음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내용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 언어인데 그 언어를 또 찰떡같이 잘 정리해가지고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도 또 언어인 거고. 그래서 안평대금 사전일 뿐, 사전인 뿐, 사적인 뿐, 언어를 통한 장면의 세밀한 묘사, 영감을 받은 안견이 북돋. 예스. 그럴 것 같아요.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이렇게 옮겼다기보다는 그, 안견이 생각하는 그 산수도를 그렸다, 구현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조선 최고 명작 몽도원도의 탄생.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라는 측면에서는 몽도원도는 아주 명작인데.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시대에. 세안도가 그렇고, 그리고 일본의 산수도 역시도 찾아보니 그 어떤 작품에는 그림에 찬시 찬문을 쓴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장황을 해서 표부를 해가지고 찬시 찬문을 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역시도 문화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시선의 흐름, 현실, 그다음에 원의 세계, 이런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것, 비논리적 풍경의 수학과 여백의 공간, 이건 다른 그림 같은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의 시각적 전환된 무의식의 풍경, 이거는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행기에서 요거는 막 가운데 가는 거고 이 아래는 향수, 다른 그림이 아닌데 다른 그림 맞네. 다른 그림. 어쨌든 문화적 기억을 했으니 사적인 꿈, 파편 비논리 개인의 무의식인데 그걸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유된 현실,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발문을 쓰고 시문을 쓰고 또 산시와 산문을 써서 언어와 예술로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준 이게 하나의 문화적 기억의 승화인 거고 예술 세계인 거고 그래서 음, 아주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장도영 교수 이렇게 소설적 인물이긴 하지만 장도영 교수가 이 몽이동 운동을 통해서 조선 전기 문화사를 연구한다라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조선 전기 문화사를 소설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식의 다른자를 상술 기억 감각으로 꿈, 그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지도 모른다. 안견이 모으도 온다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그것은 의식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문법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